예, 이번 학기 노동경제학 첫 시간입니다. 우리 노동경제학은 월요일 12시에 한번 또 있고 그리고 수요일 1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 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우선 첫 시간에 좀 녹화 동영상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은 제가 그때까지는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 면담 가는 시간은 화요일 오전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점심 시간인데요. 그래서 뭐 이 시간대에 강의가 있거나 수업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간에 이제 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뭐 저한테 이메일을 하시면 되겠죠. 이메일은 여기 있습니다. 우선 뭐 수업 유형은 제가 대체로 강의 경찰과 과목들이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 시험 45%, 기말 시험 45%, 그리고 이제 출석 10% 잡았는데요. 출석은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여기 지금 이 클래스에 있는 강의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 보시면 이번 학기 가능하면 모든 수업을 대면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해결해야 될 이슈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제가 만약에 확진이 되거나 혹은 뭐 그러면 그건 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확진이 되면 별 문제는 없는데 학생들 중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강의실에 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해요. 다행히 이제 뭐 지지난 학기에 노동경제학 동영상을 제작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관련된 부분만 제가 편집을 해서 강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일단 학교 측에 그 강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강의실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바로 강의하는 장면을 영상을 만들어서 그 죄송합니다. 그 영상을 그대로 이제 업로드하는 것이 최선일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이제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학기 노동경제학 레이버 이코노믹스는 노동시장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 예를 들면 뭐 노조와 같은 현상 그 다음에 관련된 법규들 더 나아가서는 노동시장 정책들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비정규직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그런 임금 결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득 불평등, 임금 불평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임금 불평등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잠깐 허락한다면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해서도 노동경제학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슈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뭐 턴오버라든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턴오버라고 하고요. 인센티브 페이는 성과급이라고 할 수 상여금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근로자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높은 생산성을 뭐 내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는 어떤 식의 급여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버 이코노믹스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경제학 원론과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셔야 되고요. 제가 근 일주일 가까이 좀 몸이 안 좋았고 증상은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증상하고 거의 뭐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뭐
PCR 검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꽤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잤습니다. 되게 그 뭐 오한까지는 아닌데 몸이 좀 으실으실했고, 예, 뭐 확진 내원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꽤 많이 잤습니다. 근데 이제 기침이 멎지 않아서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병원에 갔었고요. 지금 뭐 상태는 지금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가급적 노동경제학 수강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과목을 이수하고 싶은 그런 열정은 이해하지만 뭐 열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미시경제학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먼저 미시경제학 수강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노동경제학을 수강해도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교재는 2021년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보라스의 레이버 이코노믹스 8판입니다. 8th 에디션. 이 책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교보문고에서 이제 48,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뭐 친구들을 통해서 빌리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번역판도 있습니다. 송원재 교수님하고 강창희, 박철성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8판 노동경제학. 뭐 관련된 분야의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 책을 구입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인생에서 노동경제학을 한번 수강하고 말 것 같으면 그러면 굳이 이 책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서치를 하다가 보라스의 레이버 이코노믹스 옛날 버전을 PDF 파일로 찾았는데요. 그래서 그 링크를 다시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 찾았습니다. 링크를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제 더 이상 그 링크가 유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PDF 파일로 이 책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학기 레이버 서플라이부터 시작해서 노동 공급, 노동 수요, 그 다음에 노동 시장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육과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은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교육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는 웨이지 스트럭처, 임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하고 노동 시장의 이동, 레이버 모빌리티, 뭐 지역 간의 이동 이런 거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인센티브 페이라고 해서 성과급 제도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는 어떤 식의 상여금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퍼포먼스 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과급 제도죠. 퍼포먼스 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인지, 뭐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혹은 뭐 상대평가로 할 것인지, 1등과 2등한테만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 가서는 실업에 대한 이야기, 거시경제학에서의 실업과 매우 유사하고요.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이제 실업의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된다면 여러 가지 노동경제학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토픽들을 좀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험은 4월 20일 수요일 1시 반으로 잡았고, 기말 시험도 6월 15일 수요일 1시 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동경제학 관련된 슬라이드는 제가 강의 노트는 슬라이드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강의 자료라든가 뭐 시험 과거에 패스트 이그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 업로드를 할 때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야 교수들의 예, 업적의 그 업적을 카운트를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업적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사실 더 편하고 좋은데요. 수정하기도 좋고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더 수월한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저희들의 업적 평가를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강의 자료라든가 패스트 이그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분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대면 수업을 하니까 언제든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 제가 챕터 넘버는 따로 부여하진 않았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노동경제학에 대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제 전화번호랑 오피스 아워는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이메일 제가 주소 적어놨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교재.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여러분 클릭하시면 링크랑 연결이 되는데 이 링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 과거에 PDF 칠판 PDF 파일이 필요하시면 뭐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뭐 우리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레이드 스케일은 일단 학교의 가이드라인은 이제 50%까지 성적 평가를 해서 상위 50%까지 A 플러스와 A 제로를 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점수와 그 그레이드 스케일은 중간 시험이 끝나야 여러분들의 분포를 제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시험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첫 시간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1장 인트로덕션만 보고 마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챕터 1 Introduction to Labor Economics입니다. 우리가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 경제학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빼고 중요한 과목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몇 개 과목을 꼽는데 뭐 미시경제학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게임 이론이라든가 산업조직론 같은 과목들을 꼭 수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넘어서 노동경제학과 이제 재정학 같은 과목들이 제 생각에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퍼하는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과목들도 이제 뭐 진로가 그쪽 분야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이제 커리큘럼을 학생들한테 제공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제 레이버 이코노믹스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레이버 마켓이겠죠. 어떤 식으로 노동시장이 작동하는지. 약간 어떻게 작동하는지 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이제 그렇다면 노동경제학에서는 어떠한 주제들을 다루는지 뭐 전반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몇 가지 이제 토픽들을 정리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소득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소득 분포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 인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소득 분포라고 합니다. 뭐 소득 분배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소득 분포니까 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분포가 결정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노동경제학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abor unions, 노조라고 하죠. 노동조합. 예, labor unions. 뭐 labor unions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예, just unions라고 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 우리가 이번 학기에 노동경제학에서 뭐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로 굉장히 깊이 있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다면 뭐 이번 학기 노동 뭐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도 그렇겠지만 저한테 노동경제학을 수강하셔서는 레이버 유니언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다음 뭐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뭐 노조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뭐 저는 특별히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노동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기도 하고, 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 노동 시간을 통해서, 근로 시간을 통해서 참여하는 정도가 다른데, 그러한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인가?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레이버 마켓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 뜻은 취업이라든가 실업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직 활동도 사실상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실업,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들은 죄송합니다. 알약을 쓰고 있어서 기업들은 이제 언제 채용 규모를 늘리고 또 언제 채용 규모를 줄이는지, 반대로 기업들은 언제 해고를 늘리고 또 어떨 때 거의 해고를 하지 않는지, 기업들의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기업의 이제 해고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레이버 이코노믹스의 중요한 토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차별이 뭐 임금이라든가 등등등,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조금 전에 강의 계획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학기에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노동경제학에서의 중요한 토픽이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과 요건 우리가 크게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은 왜 발생하는지, 실업 발생의 요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왜 교육을 받는지, 뭐 당연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다 받는 거는 맞는데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교육 관련된 투자, 우리가 교육 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석사 과정 혹은 어떤 학원, 교육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필요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휴먼 캐피탈은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 교육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노동 경제학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학을
왜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진학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슈가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상대적으로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대학의 서열화라든가 상대적으로 더 뭐 우리가 이제 좋은 대학과 덜 좋은 대학을 구분할 수는 있잖아요. 실제로 입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교가 사실 한국에서는 더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60%에서 뭐 높아봐야 한 65% 정도이기 때문에, 70%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진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교육 투자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뭐 나중에 그런 얘기들은 좀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하고 뭐 전문대 교육 뭐 그 둘의 차이, 대학 교육을 2년만 받는 경우와 대학 교육을 4년 다 받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죄송합니다.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학기에 레이버 에코노믹스에서는 다양한 모형을 사용할 텐데요. 노동시장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형이 필요합니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복잡하거나 뭐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욕구,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지 또 어떤 인풋들을 투입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꼭 그렇진 않겠지만 사회 전체, 경제 전체에 이제 웰페어라고 하는 그 후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경제 주체들의 욕구를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뭐 말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말로 하고 뭐 그림으로도 할 것이고 뭐 설명도 제가 하고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모형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체계적이고 시스터매틱하고 일관성 있는 어떤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모형이고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수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하면 뭔가 수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패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모형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경제학 원론에서 혹은 미시경제학에서 사용했던 수요 공급 모형, 디맨드 서플라이 모형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거고, 계속해서 뭐 다양한 모형들, 다양한 그림들, 다양한 스토리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모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등장인물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커들이고요. 근로자, 노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government, 정부가 공공부문, 정부 부문이 존재합니다.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레이버 에코노믹스를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께 하나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정말 가끔 어떤 학생들을 만나면 한 1%의 확률로 만나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린 모두 노동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경험상 한 1%에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이념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기업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한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그 금융 상품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뭐 투자 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러분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버먼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버먼트는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버먼트는 무슨 그 뭐 유기체가 아니잖아요. 뭐 살아있는 어떤 생물도 아니고, 우리의 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생명체도 아니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구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제 이런 공적인 부분, 거버먼트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거버먼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재정학을 수강하시게 되면 재정학에서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를 원할 거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우리 이제 경제학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학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금 더 넓은 시각과 다양한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커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자신의 웰빙, 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겠죠. 이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효용이죠. 유틸리티. 자신의 유틸리티, 웰빙을 이제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고요. 얼마만큼 일을 해서 내가 소득을 벌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 뭐 워라벨이라고 하죠.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가에 투입해서 나의 어떤 웰빙을 극대화할 것인가. 당연히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소득을 계속해서 주입해주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은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계속해서 소득을 주입할 수도 없거니와 거버먼트가 그렇게 해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거버먼트에 나에게 소득을 계속해서 주입해주는 그 거버먼트는 어떤 거버먼트입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경제 주체들의 위임을 받은 일종의 이제 위임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텍스가 바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 다른 사람들의 텍스를 내가 왜 나의 소득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요. 정부는 당연히 뭐 사회 전체의 웰페어를 워커들의 웰페어,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기업들의 프로핏, 이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주된 목적이겠지만, 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할 때 노동시장이 이제 뭐 다양한 시장들이 존재해서 다양한 시장들이 반응하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노동시장이니까요.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A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B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조세 제도가 달라진다든가, 텍스,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겠죠. rules of the game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 수준이라든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rules of the game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대략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노동경제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 어떤 이슈들을 볼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음 시간에 2장 하면 좋겠지만 2장 조금만 2장에서 뭘 할 건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레이버 서플라이고요. 노동 공급입니다. 노동 공급으로 시작해서 노동 수요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챕터에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노동시장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섹션들이 있는데요. 한 슬라이드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우선 이제 노동시장에서 관련된 지표들 어떻게 고용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실업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데피니션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과 관련한 한국의 데이터 두 번째 섹션에서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쭉부터는 이제 간단한 모형을 소개를 하고 노동 공급 모형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예산 제약하에서의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를 그대로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해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얼마만큼 이제 여가에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컨섬션 리저 초이스 모형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여가와 관련한 선택 모형이에요. 소비 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소비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따로 주어진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소비를 더하기 위해서는 일을 더 해야 되고요. 일을 더 주어진 시간 일을 더 한다면 나의 여가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가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당연히 더 많이 소비하면 행복해지고 더 많은 시간 여가를 사용한다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 소비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행복한 것이고 여가 시간도 많이 쓰면 쓸수록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와 여가를 계속해서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비를 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가를 희생해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더 많은 시간 여가에 투입한다면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나의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충 관계를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적당히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추는 이야기를 우리가 레이버 서플라이 챕터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3부터 4, 5까지 이제 이러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섹션에서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어진 시간 중에서 얼마만큼을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고요. 섹션 3, 4, 5는 이제 어떤 의사결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일을 한다면 몇 시간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섹션 5라고 한다면 섹션 6에서는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조금 경제학 용어로 하면 이제 바이너리 디시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바이너리 디시전의 문제를 이제 섹션 6에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섹션 7에 가서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노동 공급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또 거시경제학에서는 사실 노동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진 않는데 경제학 원론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통 이제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동 경제학의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러한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미시경제학 파운데이션을 미시경제학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 가서는 몇 가지 정부의 정책들, 이제 웰페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워크 죄송합니다. 워크 인센티브와 관련한 이제 관련한 정책들의 효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캐시 그랜트는 이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섹션 9에 가서는 이제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해서요, EITC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우리도 이제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근로장려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와 더불어서 Earned Income Tax Credit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동일한 급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최저임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존재하지만 법적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근로의욕 시간당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근로 의욕이 낮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제 고안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노동 공급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하는 것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제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노동 공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중년, 그다음에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생애 주기에 걸친 노동 공급의 패턴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은 라이프 사이클은 생애 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은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 과정에서도 레이버 서플라이는 변할 수 있겠죠.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은 일을 비교적 더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 현실에서 관찰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몇 시간 일을 했는가는 이건 이제 균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더 일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만큼 다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레이버 서플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임금이 이 정도 수준이며 사람들이 몇 시간 일을 할 것인지, 임금이 뭐 조금 낮은 수준이며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 것인지, 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 과정에서 노동 공급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얘기도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Measuring the Labor Force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